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1월 23일 13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컴퓨터가 꺼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다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어디까지 입력이 됐었지? 입력한 게 하나도 없네요. 다 날라가 버렸어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점부터 다시 풀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가세 매출액입니다. 공급가액은 8억 원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1번 칸에다가 8억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세액은 8천만 원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여기 3번 란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그 금액을 합쳐서 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급가액은 6천만 원, 세액은 600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란에다가 6천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세액은 자동으로 600만 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점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그죠?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은요. 국내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죠? 아래처럼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영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구매 확인서나 LC에 의한 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6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직수출 2천만 원은 자 6번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매출 자료 중에서 마지막 대손세액 공제 자료네요. 자, 가세 제한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자, 2020년 9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받으러음 3,300만 원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있죠? 자,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우리 확정 신고 기간 때 그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도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난 날에 속한가. 자, 9월 25일 날에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 자, 10월 25일, 11월 25일, 12월 25일, 1월 25일, 2월 25일, 3월 25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3월 26일이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3월 26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그러니까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받으러움은 그때 대손세액 공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자료는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식회사 성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입니다. 자, 이 또한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에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때 그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요거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은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로 요렇게 200만 원을 치게 되면 지금 우리 매출세액 합계 금액이 8,600만 원인데 8,800만 원이 돼버립니다. 플러스로 치고 나면 그 말은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8,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떨어지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여기 매출 자료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들 모두 다 잘 해석을 하고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매입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가세 일반 매입액입니다. 자, 우리 가세 표준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는요, 가세와 영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랑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자산 매입 외의 매입분은 일반 매입분에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할까봐 그냥 일반 매입액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네요. 자, 공급가액이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매입세액 쪽은 구조가 세액까지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100만 원 매입세액을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일반 매입액은 전부 다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고정자산 매입액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 매입액이 6천만 원짜리가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 비용업용 승용차 매입액이 3천만 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이 기계장치와 승용차는 고정자산 매입분입니다. 따라서 여기 11번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합치면 9천만 원이 되겠다. 그죠? 매입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자산 중에서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이 비용업용 승용차다. 그죠? 그러면 이 비용업용 승용차 공급가액을 이렇게 3천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안 되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그러면 16번. 번호가 16번이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자, 우리 공통매입세액 요거 아니다. 대손처분 받은 금액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50번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3천만 원, 300만 원.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영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기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기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된 세액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가지고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언제나 확정신고 기간 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 미환급된 세액을 신고서상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21번 있죠? 21번이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점. 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 세금 계산서 원재료를 구입한 거네요. 자, 예정 신고 누락분입니다.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은 우리 학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기 때문에 수취한 입장에서는 가산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발급자가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에 관련된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 매입 쪽 예정 신고 누락분 있죠? 여기에다가 공고가액이 1,000만 원 요렇게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이 12번입니다. 자, 12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매입이고 예정 신고 누락분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죠? 그러면 38번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그리고 세액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모두 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자료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존송분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세금 계산서 가세 매출에 여기 8억 중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존송분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연 존송에 따른 가산세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26번에 요 가산세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입력이 안 됩니다. 자, 26번 이거 번호가 왜 25번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2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자, 가산세 명세 중에서 우리는 뭐죠?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존송이잖아요. 그죠? 전자세금 발급 명세에서 65번 지연 존송입니다. 여기에 공급가액 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2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런 문제는 한 3분에서 한 5분, 3분 뭐 요정 추정 아니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네,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네, 대신에 요런 것들 있죠. 가산세 그리고 요거 부도. 자, 요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게 되면 깨끗하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뭐 심오하거나 아주 어렵거나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시험 문제로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부가세 문제까지 여러분들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이제 결산 자료를 우리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산 자료는요, 여기 회계 관리에 들어가서 일반 존표 입력,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두 가지 입력하는 수단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자, 일반 존표 입력에 가게 되면 하단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 결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수동 결산을 할 때는 일반 존표에서 입력을 하고요. 그때 쓰는 게 결산 차변 그리고 결산 대변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대체 존표를 사용해도 되지. 대체 존표라면 그냥 차변 3번의 차변, 4번의 대변 이렇게 해도 되지. 굳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은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 목적상 자, 이 내용은 결산과 관련된 분계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을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 지우고 자, 그리고 자동 결산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볼까요? 자, 1번입니다.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2020년 7월 1일이네요. 보통 예금으로 계좌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자동차 보험료가 총 1,000만 원이고요. 가입 기간이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자, 2020년 07월 01일 보험료 납부를 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차변에 보험료. 자, 요거 비용 계정이다. 그죠? 1,000만 원. 요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줬다. 그죠? 요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일반 전표를 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7월 1일입니다. 자, 요렇게 보험료 요렇게 돼 있다. 그죠? 네. 자, 요것을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 그죠? 왜요? 자, 우리 자, 2020년 귀속분이 있을 거고 2021년 귀속분이 있을 겁니다. 자, 2020년 귀속분은요.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6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비용 처리가 돼야 되고요. 자, 2021년 귀속분 1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다. 그죠? 이 6개월분은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자, 2021년도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떤 계정을 쓴다고요? 그렇죠.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선급 비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차변에 선급 비용을 잡아주고요. 얼마요? 6개월 분이니까 50%니까 5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대변에 보험료를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요렇게요. 자, 이해가 되었죠? 자, 이것을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입니다. 자, 결산 차변은 우리가 선급 비용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자, 얼마요? 500만원. 자, 결산 대변은요. 보험료를 취소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자, 요거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 1번 문제를 깨끗하게 푼 겁니다. 자, 이런 비용을 이연시키는 회계 처리는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대요. 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9월 1일 날에 단기 차입금 3% 이자율. 그죠? 자, 요거 2억 원 차입한 거. 자,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실제로는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비용으로 그 뭐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우리 발생주의 핵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 9월 1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렇게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020년 기속분. 두 번째, 2021년 기속분입니다. 자, 요거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면 4개월 분이네요. 4개월 분. 요거는 1월 1일부터 4개월 8, 그러니까 8개월까지네요. 8월 31일 8개월 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어떻게 이자 비용을 인식하느냐? 자, 2억 원 곱하기 3%로 곱해주고 나면 연 이자율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월알로 계산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자, 2억 원 곱하기 0.03 곱하기 4 나누기 12 하게 되면 200만 원이 계산이 되었네요. 2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인식할 비용은 요렇게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자, 따블이니까 400만 원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결산 시점에서는 이자 비용을 2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주고요. 미지급 비용도 200만 원 이렇게 그 뭐냐 계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2021년 자, 8월 31일 자, 단기 차입금을 자, 상환할 때 회계 처리도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 단기 차입금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단기 차입금. 그리고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이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도 굳이 걸 필요가 없겠지만 찝찝하면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네. 근데 굳이 안 걸어줘도 돼요. 네. 자, 단기 차입금이 2억 원이 없어져야 돼요. 자, 어떻게 나갈까요?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또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미지급 비용 제거를 해줘야 돼요. 2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뭐냐 2021년도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통 예금에서 2억 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자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하게 되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 그 뭐냐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을 자, 기속 시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안분을 해줬다. 그죠?
그리고 보통 예금은 그때 실제로 우리가 그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해결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요것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자, 결차 이자 비용을 인식합시다. 얼마요? 200만 원입니다. 자, 결대. 자, 미지급 비용을 인식합시다. 200만 원. 만약에 찝찝하면 거래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걸어줘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런 재고자산은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알지요? 자,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산자로 입력을 열어볼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기말 원재료도 있고 기말 제공품도 있고 그리고 기말 제품도 있습니다. 자, 추가 정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은 운송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지금 요거는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입력할 때 기말 원재료는 150만 원 더하기 194만 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죠? 344만 원이 계산됩니다. 자, 요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당사의 제품 중에 적성품입니다. 그죠? 485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지금 판매하지 않고 보유 중에 있대요. 그러면 판매가 안 되었으니까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자, 기말 제공품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630만 원으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기말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50만 원에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유한 적성품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650만 원에서 485만 원을 가산하면 1135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결산자로 입력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자, 제품 매출원가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자, 여기 희미하게 녹색 표시 보이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말 원재료는 344만 원이다. 이렇게. 자, 노무비는 관련 없다. 그죠? 좀 내려옵니다. 네. 자, 기말 제공품 얼마가 있다고요? 630만 원이 있습니다. 엔터. 자, 요 밑에 기말 제품이 있습니다. 기말 제품은 1135만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예, 요렇게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12월 31일. 자, 요게 우리 결산 자료 있죠?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아이고, 닫았구나. 자, 우리 원가액에서 이거 배웠죠? 자, 우리 원재료가 제공품이 되고, 노무비가 제공품이 되고, 그리고 제조 경비가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제공품으로 들어가고, 요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제공품은 제품이 되고, 제품은 매출원가가 되고, 그 1년의 과정을 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결산자로 입력해서도 우리가 결산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하고 일반 전표에서도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기업 회계기준법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을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열어볼까요? 자, 이 F8번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 걸려 있다. 그죠? 자, 지금 대손율이 1%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재무상태표에 있던 그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한 입이 입력이 된 거예요. 그죠? 한 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고, 자, 우리 판매비약 관리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요거 그 대손 상각비가 140만 600원이 한입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전표 추가. 예.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볼까요? 자, 지금 요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대손 상각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작아지고 비용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한입은 판매 관리비의 차감입니다. 차감. 그러니까 비용에서 차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결산자로 입력해서 지금 우리 대손 삼각비를 이렇게 반영했다. 그죠? 어디서 한다고요? 그렇죠. 대손 삼각에서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외상 매출금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보고,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800만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800만원이 2월 된 거예요. 2월. 자, 그게 요 금액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40만 600원을 한입시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이거만큼 감소해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결산 반영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외상 매출금뿐만 아니고 바드름, 단기대여금, 선급금 모두 다 반영되기 때문에 결산 반영 누르면 안 돼요. 네, 만약 결산 반영하려면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누르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일주일 또 공부 열심히 했다가 우리 14주차 교육 때 11월 30일 날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